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의사표시, 이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그 말은 and, 그 다음에 그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뒤집으면, 모두 다 뒤집으면 뭔가 비정상적으로 의사표시가 되었다라는 건 의사표시가 반대말이니까 뭐 한다고요? 불일치한다. 그 다음에 and를 뒤집으면 o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하고, 이거는 불일치하거나. 다음, 이 부분 좀 주의한다고 그랬죠. 일치는 하지만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우리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두 문자로 해가지고 비, 통, 착, 사, 강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진입 표시, 통정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뭐에 해당했습니까? 불일치한 경우. 그 다음에 사기와 강박, 이걸 의사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서 비진입 표시는 제가 예로 뭘 들었었습니까? 앙탈 부렸었죠. 앙탈. 생각나시나요? 앙탈 부린 거? 우리 원장님이 저를 신임하는지 사직 의사는 전혀 없이 저 그냥 한번 그만둘래요. 잡아달라는 거죠. 잡아달라는 거. 통정의 표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가장매매. 그 다음에 착오로 된 의사표시는 대표적인 게 청약서를 하다가 동그라미 하나 빠뜨리는 거. 표기 잘못한 거. 뭐 1억 원에 매도 청약할 것을 1,000만 원으로 이러한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얘들은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얘들은 모두 다 여기서는 공통된다. 공통된다. 그런데 각각의 특징을 보면 앙탈 부렸습니다. 의사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걸 아나요, 모르나요? 비진입 표시한 사람, 앙탈 부린 사람? 알죠. 알고. 그 다음에 착오는 표기 잘못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쉬운 것부터 사기는 속아서, 그 다음에 강박이라는 의사표시, 이건 쫄아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매매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알고 플러스 짜고, 제일 핵심은 여기 짜고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통점은 요 세 가지는 불일치라는 거.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불일치한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비진입 표시는 알고, 통정의 표시도 알고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 짜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는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108조, 조문 여러 번 읽어봤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즉 짜고한 거짓의 의사표시, 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만들려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X. 되셨죠? 말장난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하고 무효로 한다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예,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유효하다는 말이니까 정면으로 반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효는 무효인데 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를 별도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지만 이 무효를 우리는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상대적. 예,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만 봐두면 됩니다. 지금은 개념 보시면 되니까.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요. 그 통정의 표시, 요 부분은
전형적으로 사례가 출제가 됩니다. 사례가. 근데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례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통정어휘 표시 사례 문제는 어렵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왜?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 그림 여러 번 그리지 않았습니까? 갑이라는 애가 A라는 사람한테 돈 빌린 게 있다. 즉 A는 갑에 대한 금전 채권자다. 변제기가 됐는데도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의 재산에 대해서 요 화살표 뭐 하려고 한다?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 갑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친구 을하고 짜고서 1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하나를 쓰고 이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를 갖추어 두었다. 을은 소유권 취득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왜? 이 매매가 가장 매매로서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냥 애가 마치 소유권이 있는 듯한 외관만 만드는 겁니다. 외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매매가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이제 문장으로 하게 되면 여기 봐보시면 자력이 없는 지금 돈 없다는 소리입니다. 채무자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것처럼 꾸미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있기를 마쳤다라는 거. 그러므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무효의 일반적 효과 외우라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느냐?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거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날. 그거 다시 그거 무조건 외워둬야 됩니다. 무조건. 무효의 일반적 효과 딱 나누는 겁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애한테 지금 등기를 넘겨줬다고 그랬는데 아직 등기 안 넘겨줬다고 치고요. 갑의 을한테 등기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이 갑한테 요 1억 원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이다. 아직 안 넘겨줬다. 그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효니까 이행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된다? 이게 외우자입니다. 부당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이득을 누리는 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금 이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매매가, 유효한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득은 부당한 이득이 되고 부당이득으로 뭐 할 수가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무효에서 이행을 해버렸을 때는 그거는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어떤 경우였나요? 1첩, 2첩 금지 사건. 두 번째 시간 했던 거. 두 번째 강의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복습? 그래서 그 예외가 되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일 때.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에서 이 불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복습을 잘 안 돼버리면 수업 시간에 진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 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갑남이 을여한테 내가 아파트 하나 줄게. 내 뭐가 돼달라? 첩이 돼달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아파트가 수십억짜리니까 인생 한 방이다. 콜 했다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이제 약속했으니까 오빠 아파트 줘야 됩니까? 아니죠. 이 증여계약이 사일이슬 안으로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요 약속대로 줬습니다. 방금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허용을 해버리면 이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첩 즐겁게 놀다가 끝났다 반환받고 2첩, 3첩, 4첩 여러 개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똑같은 무효는 무효지만 불법원인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불법원인 급여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반환 못 받습니까? 딱 하면 한마디로 법률적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니까 또는 불법원인 급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여기 그거는 사회질서 위반일 때고 여기는 지금 사회질서 위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무효 효과. 그 다음 아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을명의 등기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갑은 내 건데 네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말소유라는 걸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채권자 A 이거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알지 못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의. 예, 선이고 제3자고 선이 모르는 병하고 위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즉 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해 주었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네, 원래는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108조를 봤지만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무효를 뭐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갑은 병한테 야 너 그 등기 말소해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적으로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즉 가장매매의 무효는 또는 가장행위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그 의식만 해 두십시오. 물론 작년 시험에서 출제가 됐지만은 통정의 표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제3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8번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일단 봐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개념 하나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3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3자는? 아니 제3자는 빠져라. 그럴 때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죠. 당사자 이외의 의자. 그러면 지금 저기서 아까 그림에서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 했죠. 그랬고 이렇게 병한테 병이 매매하고 등기를 갖추었다. 그러면 병은 제3자입니까? 네. 네. 그런데요. 우리도 제3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시요. 더 나가서 그러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당사자 이외의자를 제3자라고 하니까 여기서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제3자입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미국에 있는 트럼프도 이 가장매매에서 제3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108조 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 말을 달리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 선의의 뭐 하는 규정? 보호하는 규정.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제3자보다는 범위가 좀 좁혀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김정은이를 가장매매에서 제3자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의사표시에서 이렇게 적으면 아까 108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적어져 있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말하는 요 제3자는 요것보다 범위가 좁다, 넓다? 좁다. 그죠? 맞죠? 예, 범위가 좁다. 범위가 좁다. 그래서 판례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장 매매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김정은이나 트럼프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 매매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만 의식을 해두시면 되냐면 다시 한 번만 일반적으로 제3자라고 할 때에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을 한다. 그런데 여기 108조에서 나오는 제3자는 굳이 이 모든 사람을 제3자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범위가 좀 좁아진다. 그래서 거기 조금 가보시면 여기 허위 표시 당사자 여기 포괄 승계는 일단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허위 표시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플러스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요 단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요거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요걸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그렇게 좀 좁힌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만 보겠습니다. 1번에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양순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그림 그려지나요? 네. 지금 저희 갑을병 세 사람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양수인은 누군가요? 을. 그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여기 병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의식만 해 두십시오.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하지 않는 사람. 네. 여들 자체가 시험에는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된다. 다음에 이제 비통 착사각에서 착. 줄이면 그냥 간단하게 두 글자로면 착오. 그래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러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한다 하면 옵니까? X입니까? X.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되셨나요? 이항. 일단 읽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요. 여기 1항의 구조를 보면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다만 이렇게 된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단서. 그래서 109조 1항은 조문 구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앞에 본문하고 뒤에 단서로 적어져 있다. 그러면 앞부분 본문은 원칙이겠습니까? 예외겠습니까? 원칙.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뭐한다?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서 핵심 키워드는, 핵심 요건의 키워드는 쭝쭝입니다. 중중. 첫 번째 중이 뭡니까? 아니, 앞에부터. 중요 부분의 착오. 예, 중대한 과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과실이 뭐라고 했어요? 과실. 제가 일기예보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러면 너 과실이 있다. 자동차 접촉사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주의 의무 있죠. 안전거리 유지. 그래서 물론 앞차가 잘못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긴 했는데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했으면 추돌사고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 말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기에서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단서. 법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 적어져 있죠. 과실 앞에 수식어가 있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감상 느낌으로 봐도요. 이거 과실은 보통 잘못. 그러면 보통의 잘못했을 때는 법에 적어져 있는 거 저희 보시고 결론 내리십시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취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의 잘못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취소를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 있었을 때 뭐한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그 큰 잘못이라는 게 조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중대한 과실. 되셨나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표의자는 누구예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 의사표시를 한 사람? 예. 그러니까 표의자라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쉬운 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민법이 일부분씩 조금씩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댄 부분이 있어요. 그 손을 댄 부분에는 표의자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의사 표시자. 그러니까 착오로 인해서 착각해가지고 의사 표시 한 사람. 무슨 말씀 하시겠나요? 그래서 표의자는 의사 표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까 1억 원의 매도 청약하려고 하다가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매도 청약이 됐습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시가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거 나 1,000만 원에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콜 하겠습니까? 사겠다고 하겠습니까? 하죠. 10분의 1인데.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의사와 표시는 지금 불일치합니다. 의사는 1억인데 표시는 지금 1,000만 원을 판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청약한 사람은 모르고 있다. 예, 그게 바로 착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되셨나요? 그럼 방금 예로 든 거는 중요 부분에 착오일까요? 아닐까요? 중요 부분 착오죠. 예. 왜 중요 부분을, 맞는데 왜 중요 부분을 착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판례는 뭐라고 그러느냐? 경제적 불이익. 엄청 크죠? 9천만 원 차이 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만 법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이렇게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거는 그냥 통상 보통 하는 잘못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 큰 잘못했을 때, 즉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을 때, 여태 뭐 하도록 한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방금 1억 원의 매도 청약 의사로 청약서를 작성하다가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매도 청약을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웬떡이냐 해가지고 콜 했습니다. 둘 간의 매매 계약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왜? 여기가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지 않죠? 계속 이야기했죠?
취소할 수 있다고 무효로 한다라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유효하게 계약을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한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뭐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것. 네. 그 자체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 우리가 이제 청약자라고 생각하고 1억에 매도 청약하려다가 1,000만 원에 타이핑을 잘못했다. 됐죠? 예. 근데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따져보면은요, 만약에 무슨 뭐 막 전쟁에 난리에 뭐 사변이 막 발생해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이 가령 500만 원으로 폭락해버렸다. 우리는 아까 1,000만 원에 매매 계약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느낌상 여러분, 무효로 한다 하고 취소할 수 있다 하고 의사 표시한 사람한테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취소할 수 있다. 예, 예. 극단적인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1,000만 원 받고 팔아버릴 수도 있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느낌만 조금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는 이제 가령 매수인이 매매 계약서에 100만 원이라고 쓴다는 것을 100만 원을 사겠다라고 한다는 것을 1,000만 원으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이 의미의 착오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런 건 나중에 다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 하나 앞으로 여러 번 그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착오 유형. 일단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건 판례가 또 나누고 있는 거고요. 왼쪽이 뭐냐? 고유한 의미의 착오. 일단.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게 동기의 착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없이 그립니다. 딱 착오가 나오면 칼을 그리고 왼쪽은 고유한 의미의 착오, 오른쪽은 동기의 착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유한 의미의 착오 얘가 바로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외에는요, 앞으로 전철력 이렇게 적겠습니다. 전철력.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읽겠지만, 자, 원래는 그 건물의 시가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소스를 받았습니다. 뭐냐? 전철력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뭐 판단하다 보면 1억짜리인데 1억 5천에 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한 겁니다. 전철력이 안 들어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철력이 들어설 거라고 뭐 했냐면 오인한 겁니다. 잘못 인식한 거.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봐보십시오. 여기 전철력이 들어설 것이라고 오인하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자, 그래서 오인하고서 전철력이 들어설 것이라고 오인하고서 얼마에 산다고 그랬느냐? 1억 5천만 원에 산다고 한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아니 방금 아닌데 그 매수인이 그렇게 하고자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저기 봅시오. 전철력이 들어설 것이라고 오인하고서 시가보다 비싸게 뭡니까? 산 겁니다. 산 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누가 한 겁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 되셨나요? 예, 우리가 매수인. 우리가. 그러면 원래 자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잘 보십시오. 자, 착오 유형. 고유한 의미의 착오. 아까 표시상의 착오. 타입이 잘못한 거. 의사 표시는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서류랑은 불일치하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 불일치.
방금 전철역 5인 사건. 의사 표시는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아, 일치하죠. 1억 5천에 매수할 의사고 네. 계약서에 썼다면 표시도 1억 5천 했겠죠. 의사 표시는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결국 착오라는 말은 고유한 의미의 착오. 착오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만 요 두 개 구별할 만합니까? 이쪽은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이쪽은 일치 불일치. 일치. 되셨나요? 예.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십시오. 여기 전철역 5인 가로해가지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 1억 5천에 매수할 의사로 1억 5천을 산다고 표시했으니까. 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 동기의 착오가 있다. 왜 1억 5천 주고 사느냐? 그걸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착오의 유형하면 딱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잡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근데 그 다음에 여기가 한두 개가 더 추가가 되니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왼쪽으로 어떤 착오? 고유한 의미의 착오. 오른쪽으로 어떤 착오? 동기의 착오. 차이는 딱 한마디로 이거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 외우려고 하지 말고 표시상의 착오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기의 착오는 일치 불일치. 일치. 이것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철역 5인. 굳이 이게 판례 사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철역 5인 사건 하면 되셨나요? 요거는 일치. 그럼 나눌만 하죠. 두 개가 결정적으로 다르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는요. 일단 스스로 뭔가 스스로 그 착각에 오인할 수도 있죠. 자기 스스로. 그런데 남 때문에 오인할 수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타인이 실수로.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이랄지 그런 신문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찌라시에 불과한데 그 찌라시에 전철역 들어선다 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우리한테 야 전철역 들어선단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일부러 전철역이 들어선다고 우리한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일부러 전철역 들어선다고 말하는 거. 저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거 두 글자로 법에서 나오는 단어로. 사기. 그게 사기치는 겁니다. 그게 사기치는 거. 되셨나요? 이게 사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림을 보고 대답하십시오. 착오의 일종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되셨나요? 그 다음 결국 사기라는 것은 동기의 착오 일종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치. 요 자리를 보면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요걸 다룬 판례가 이제 우리 시험에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가.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지금 위에서 기반을 잡는 것이고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뭐라고요? 사기. 그림으로 보면 사기가 착오 일종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에? 동기의 착오. 고유한 의미의 착오도 아니다. 아니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일치라는 소리입니까? 불일치라는 소리입니까? 일치라는 소리.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착오하고 사기하고 그 개념을 구별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근데 아까 그죠?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허접한 찌라시 보고요. 우리한테 야 거기 전철역 들어선대. 그 사람 사기친 겁니까? 결국에는 왜 사기친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 여기 단어로 본다면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일부러 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고의로. 실수로 했다. 이걸 아까 했던 말로 과실. 주의 의무를 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허접한 찌라시라는 걸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과실 사기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고의, 일부러. 그러면 이 그림에 따라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문들이, 그런 기출 지문들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오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판례로서 여기도 시험에 많이 나온 건데 우리가 토지를 매수를 하는데요. 토지 전부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물이 절반입니다. 하천이. 그러면 중요 부분이라고 할 만한가요? 네, 중요 부분. 예. 그래서 별로 그냥 어렵지 않은데 올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된 그러한 것들이고요. 그다음 나중에 제가 그 말씀 드렸었나? 여기 숫자가 1번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2번, 3번은 시커먼색으로 되어 있죠. 앞에 숫자가.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시커먼색. 요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책을 보실 때 새까맣게 번호가 되어 있으면 걔는 아직 출제는 안 된 판례. 되셨나요? 그럼 여기 1번, 이쪽에 1번, 2번, 3번 하얗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미 기출이 됐던 것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1억의 매도 청약 하려다가 1,000만 원에 타이핑을 잘못했다. 그럼 제가 중요 부분 이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중요 부분일 거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어떤 단어 썼습니까?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으면 중요 부분. 근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표의자에게 다시 한번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거니까 반대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뭐냐? 표의자는 아까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착오로 착각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표의자의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요 단어. 현재에 결의한 것. 큰 잘못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요. 자, 됐고. 그 다음. 네, 여기서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책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책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잘 찾아보십시오. 25페이지에. 한 글자 한 글자 해가지고 새까맣게 돼 있는 글자가 2개가 보입니다. 제일 위에 어떤 글씨 보입니까? 아래에 동.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또 하나에 더 위에 입.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뭐 있습니까? 배. 오른쪽으로 가면 상.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면 해. 또 뭐 있습니까? 하, 자. 그래서 얘들이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외우자. 지금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에 가시게 되면 그냥 착오는 전부 다 얘들로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거를 약간 순서는 다르지만 어떻게 해서 암기하고 계시냐면 일단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동, 서, 입, 손, 해, 배, 상, 하, 자, 이렇게
이 말을 그냥 외운다고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경근이 성이 뭐였나요? 맥주를 좋아하는 제 친구 경근이 성이 뭐였습니까? 강영빈인가? 강씨. 경근이 아빠 누구였습니까? 경근이 아빠 직업이 뭐였나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지난 시간 가시고 나서 지금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 컨디션 안 좋아 나가셨죠? 경근이 아빠 직업 뭐였나요? 변호사나? 경근이가 변호사고. 경빈이가 변호사고? 예. 아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치고, 여기만 보고 있다고 그게 생각이 납니까? 뭐 어때야 됩니까? 지난번에 거기가 어디에서 했는지를 해서 거기로 가야죠. 책을 보고 찾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시커먼 글씨로 되어 있죠? 표에 보면, 대사입니다. 대사. 경은이 아빠가 강대사. 성은 강씨고 직업은 대사. 외교관. 어느 나라 외교관이었습니까? 남아공도 아니고. 지금 복습들은 전혀 안 하시죠? 아니 그 순서대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니요. 위에부터 해가지고 남단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아공도 아니고 남단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단공의 강대사.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거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거기 내용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 남단공의 강대사. 그거 외워야 되고. 그럼 이제 경근이 아빠가 강대사죠? 그러면은 경근이 엄마 있겠죠? 경근이 엄마. 경근이 엄마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습니까? 동서랑 사이가 안 좋아요? 동서랑. 동서랑 사이가 안 좋은데 결국에는 동서에 뭐가 문제가라는 겁니까? 입이. 주둥이가. 그래서 경근이 엄마가 그 사이가 안 좋은 동서한테 네 입이 문제다. 동서야 입 손해 배상해라. 배상하자. 동서 입 손해 배상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너무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 정도로 모를 정도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잠시만요. 이 통이 뭡니까? 아까 거기. 예, 다시 이제 또 책으로 가봐야죠. 통이 뭐였나요? 예. 중요하니까. 아까 전철역 오인 사건. 되셨죠? 우리 한 것만 알아두자. 이 동이 뭔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요거. 자가 뭐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뭐냐면 X토지, Y토지 사건입니다. X토지, Y토지 사건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X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가 되었다. 됐습니까? 계약은 성립했나요? 네. 성립했습니까? 어디로? X토지로.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X토지, Y토지 사건. 앞에 거로 성립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적었죠. 의사가 일치된 X토지로. 그러니까 자가 뭐냐면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일치된 의사에 따라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지금 X토지를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계약서에가 잘못 쓴 거. Y토지로. 우리 일치하는 의사대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우리 매매 계약을 어디로 성립했다? X토지로. 그럼 결론적으로 그 매매는 우리 사이에서 정상적 매매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원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비정상입니까? 일치는 했으나 착오해서 표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순서를 보십시오. 자, 그건 우리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했나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죠. 네. 그럼 착오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착오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계약 원하는 대로 성립했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착오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착오는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단어라니까요.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단어가 비통착사강. 그러므로 X토지, Y토지 사건에서는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착오 취소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자, 자연적에서 방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란 단어는 들어가 있어요.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된다? 그거 정상적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가 올해에도 시험에 나온 거고, 우리 시험에 한 6번 나왔을까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그러니까 제목은 의식만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고, 여기 적어져 있는 게 동기의 착오라는 거. 되셨죠? 여기 자가 뭐다? 자연적에서. 자연적에서이란 말이 방금 X토지, Y토지 사건을 이야기한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그러니까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그러므로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안 한다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더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착오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니까요.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됐을 때. 근데 방금, 그럼 다시요.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X토지, Y토지 사건에서 만약 판례와 다르게 Y토지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면 그거는 뭔가 우리한테 비정상적으로 된 건가요? 예, 우리 의사는 X토지인데 써져 있는 Y토지로 계약이 성립돼버리면 그거는 뭔가 비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뜻대로 됐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다, 비정상적인 매매다. 정상적 매매냐니까 착오라는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배상에서. 여기 뭐냐면, 거기 좀 더 책을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요, 매도 청약을 하다가, 아까 제가 1억이라 하겠지만, 960만 원에 매도 청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핑은 잘못해가지고, 690만 원으로 매도 청약이 됐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몇 프로가 싼 겁니다. 을이 웬 떡이냐? 콜 했습니다. 둘 간에 계약 성립했을까요? 네. 그러면 얼마로 성립할 것 같습니까? 690. 왜 그렇습니까? A 의사는 960인데? 일단은 저기 을이 690을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사건은 뭐냐면 그냥 표시만 여러 개 되어 있지 둘 간의 의사가 X토지로 지금 일치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의사가 일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갑의 의사는 얼마입니까? 960만 원. 갑에 표시된 것은 690만 원. 을의 의사는 얼마입니까? 웬떡이냐 했으니까 690만 원. 표시도 얼마로 됐습니까? 690만 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90만 원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이 인정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럴 때 하는 해석을 뭐라고 하느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규범적 해석. 자, 그래서 교재 앞으로 가보십시오. 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양가로 6번의 제목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밑에 의는 넘어가시고
법률행 해석 방법에 두 가지가 적어져 있죠. 네네. 제일 위에가 뭐가 적어져 있습니까? 자연적 해석.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의자의 진의, 즉 실제의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뭐라고요? X토지, Y토지 사건. 규범적 해석이란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표현입니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들 간에는 얼마로 계약이 성립한다? 690만 원. 잘 따라오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 X토지, Y토지 사건에는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착오가 존재합니까? 을한테는 착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니까 을한테는 착오가 존재하지 않지만 갑에게는 뭐합니까? 착오가 존재합니까? 착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판례 사안이 아니라서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의리대 보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매도 청약을 해왔는데요. 어찌됐건 지 의사가 960만 원인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어찌됐건 690만 원에 우리가 청약서를 받았죠. 웬 떡이냐라 해서 우리는 콜했죠. 됐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 갑이란 애가 착각했다는 겁니다. 타이핑을 잘못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일단은 웬 떡이냐라고 해서 산다고는 했는데 960만 원에도 우리는 살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 그래? 너 착각했어? 에이, 좋아. 나는 이 가격도 마음에 드니까 960만 원 내가 살게. 되셨나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960만 원 우리가 상다고 했을 때.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잘못은 지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취소를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배신 때리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2번. 그게 뭡니까? 아까 두 문자로 뭡니까? 동서, 입손에, 배 다음. 배 다음 뭔가요? 상. 27페이지 상단에. 되셨나요? 예. 거기 제목이 뭐라, 상이 뭡니까? 이제 전체를 읽어보면. 소리내서.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아니요, 거기까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960 주겠다. 되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지문을 확인하면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였다.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한 것, 우리 그거 뭘로 설명을 했지? 960만 원, 690만 원이네. 그걸 또 올리고서 이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냥 억지로 이거 외우려고 해봐야 사상 누각입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자, 그래서 가로 보십시오. 가령 매도인이 어떤 물건을 잘못해가지고 960만 원 대신에 690만 원으로 매도 청약을 한 경우에 매수인이 네가 원하는 가격 주겠다. 9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때에는 만약 차고자가 이때에도 취소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된다.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동기의 착오로서 개념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했던 거 자에서 자연적에서 X토지, Y토지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배상하자에서 상. 나중에 가면 이거 다 하도 많이 반복이 되니까 다 외우게 됩니다. 외우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착오와 관련된 핵심 지문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미리 그냥 두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동서 입손에 배상하자.
그러게 되면 앞에 아까 했던 거 경근이 아빠 누구요? 대산 강대사. 나라는 어디라고요? 남 예. 남아공을 떠올리면서 남단공.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남단공의 강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뭔지 다 설명드립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남단공의 강대사. 거기 와이프가 있었고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동서였고 동서의 입이 문제여가지고 항상 강대사 경근이 엄마가 강대사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동서 입손에 배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28페이지 펼쳐두고 잠깐 쉬시면 되겠습니다.